오늘 만나실 모델은 캐딜락의 컴팩트 SUV XT4인데요. 자, 캐딜락도 SUV 라인업 확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XT4, 5, 6 거기에 에스컬레이드까지 다 갖춘 만큼 그래도 뭐 4대 정도면 갖출 것들을 다 갖췄다고 할 수 있겠죠. 디자인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만족감을 부르고 있고, 기존과 달리 배기량을 축소시킨 2리터 모델로 나오면서 상급 모델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과연 캐딜락의 XT4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XT4는 캐딜락의 입문형 SUV입니다. 캐딜락에서는 영 아메리칸 럭셔리 모델이라고 부르죠. 디자인은 캐딜락만의 각지고 강인한 형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색상은 어텀 메탈릭이며 XT4 전용 사양입니다. 세로형 주간주행 등은 존재감을 높여주죠. 캐딜락의 방패 그릴에 캐딜락 엠블럼을 연상시키는 패턴도 채웠습니다. 타사의 고성능 모델들처럼 후드를 불룩하게 처리한 것도 특징이죠. 측면부의 균형미도 좋은 편이며 뒤쪽 오버행이 짧아 안정감도 느끼게 해줍니다. 20인치 휠도 존재감 있는 디자인이죠. 후면부 특징은 L자형 리어 램프에서 시작됩니다. 에스컬레이드와는 다른 해석의 디자인이죠. 최상급 모델과 흐름을 같이 하는 모습이지만 컴팩트 SUV의 매력도 잘 느껴집니다. 머플러도 타사 일부 모델과 달리 실제 머플러를 노출시켰고요. 실내를 볼까요? 소재도 잘 썼습니다. 고급화된 소재들인데 리얼 카본 트림이 눈길을 끕니다. 고급 가죽과 알루미늄 등의 소재도 충분히 썼고요. 계기판에서 에어필터 상태까지 볼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입니다. 부스트 게이지도 이해하기 쉽게 퍼센테이지로 구분했고요. 센터 패시아 모니터는 8인치 크기인데 트렌드를 감안했을 때 조금 더 커져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작동 속도가 무난하며 NFC로 간편하게 스마트폰 페어링을 할 수 있어 편합니다. 시트는 통풍과 열선, 마사지 기능까지 지원합니다. 마사지 기능 작동 때 소음이 조금 있는 점은 아쉽네요. 작동 상태를 화면으로 보여주는데 터치로는 작동시킬 수 없습니다. 이 밖에 리어 카메라 미러, 13개 스피커를 활용한 보스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무선 충전 패드, 헤드업 디스플레이, HD급 화질을 갖는 어라운드 뷰 카메라와 자동 주차 기능 등 편의 장비를 갖췄습니다. 하지만 시동키 디자인이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모든 캐딜락의 키가 같은 디자인을 취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디자인을 채용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나머지 XT4의 공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XT4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에이다스 기능으로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사각 및 후측방 경고 등이 탑재됩니다.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이 없다는 점은 아쉽죠? 위험 경고를 시트 진동으로 해주는 햅틱 시트도 캐딜락만의 안전 장비입니다. XT4의 정숙성도 볼까요? 중앙부 소음은 상급 모델 대비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같은 엔진을 쓰는 CT4 세단보다 정숙성에서 앞섰습니다. 주행 정숙성은 캐딜락의 상급 모델과 유사한 수준으로 계측되었고, 이 정도면 컴팩트 SUV로는 무난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자, 그래도 동일 플랫폼을 쓰고 있는 모델보다는 고급화된 느낌, 그런 것들을 잘 살려서 좋고, 소재 부분에서도 분명히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달려볼까요? 상급 모델들이 3.6L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는 것에 반해서 현재는 2L 터보 엔진을 쓰고 있죠. 최고 출력은 238마력, 최대 토크 35.7kg/Fm인데 사실 수치적인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조금 평이한 감이 없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캐딜락이 이전까지 동급 최고 수준의 그런 마력과 토크를 자랑했기 때문인데, 반면 현재 모델에서 이점이 있다면 이 엔진의 이점은 빠른 리스폰스를 들 수 있습니다. 이전 모델들이 조금 더 많은 부스트를 사용해서 힘은 좋지만 터보렉 이런 것들이 약간은 존재했었는데, 현재는 거의 자연흡기 엔진과 유사한 정도, 물론 터보 특성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자,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부스트가 차고, 그 차는 시간에 있어서 이 토크의 변화가 어느 정도 느껴지지만, 이 정도라면 일상용 모델로서 또한 다른 그런 자연흡기 모델과 비교를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가져가는 터보 엔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CT4 때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 모델이었던 ATS 대비 출력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쉬움을 표했었는데, 현재 차는 성격이 조금 다르죠. 때문에 SUV, 그것도 컴팩트 SUV라는 성격에 비춰서 바라본다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충분히 만족할 만합니다. 변속기도 다단화된 변속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재미난 것이 이 변속기를 초반 부분에 상당히 촘촘하게 쪼개놔서 생각보다 많은 기어 변경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른 모델과의 차이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변속기도 사실 아주 빠른 편은 아닌데, GM이 이 캐딜락의 정말 특별한 고성능 모델 말고는 변속기를 이렇게 빠르게 가져가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승차감 쪽을 좀 더 겨냥한 그런 모습인데, 현재 모델도 빠르지는 않지만 그래도 과거 이 8단에서 보여줬던 그런 저속에서의 특정 조건의 쇼크, 그런 점들을 테스트하는 동안 느끼지 않았다는 점이 좋습니다. 자, 기존 8단 같은 경우는 1단에서 2단, 2단에서 1단 여기를 오갈 때 쇼크가 있었죠. 그렇다면 캐딜락 XT4 과연 발진 가속 성능 얼마나 나오는지 볼까요? 저희가 계측한 결과 8초 정도가 나왔습니다. 물론 이 테스트 반복에 따라서 요거보다 약간 늘어질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8초 초반 정도를 봐주시면 맞을 것 같고, 자, 수치적으로는 사실 이제 8초 정도인데, 이 체감으로 본다면 그래도 한 7초 중후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어쨌든 계측 결과 그리고 체감은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나름대로는 잘 나가는 느낌을 적당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행 모드를 바꿔봤는데 현재 이 XT4 구동 방식이 상황에 따라 변경이 되죠. 때문에 이제 뭐 투어 모드, 그리고 4륜 모드, 스포츠 모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데, 네, 오프로드 모드도 있지만 사실 뭐 이 차에서 별로 쓸 일은 없을 것 같고,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토크 스티어가 어느 정도는 나타납니다. 특히 이제 투어 모드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강하게 나타나는데, 4륜 모드로 오면 조금 완화되고, 스포츠 모드에 있을 때가 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네, 어떤 운전의 즐거움 혹은 이제 빠른 주행 환경, 고속 환경에서는 스포츠 모드 쪽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네요. 아무래도 뭐 달릴 때 있어서 안정감이라는 것 역시도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이죠. 자,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셰시의 느낌도 좋은 편이고, GM이 다른 그 브랜드와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셰시 쪽을 나름대로 잘 만드는 편입니다. 자, 상급 모델인 XT5는 이 성격에 맞춰서 부드러움을 많이 강조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XT4는 무조건적으로 뚱땅거리는 그런 하드함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적당히 부드러운 그런 느낌을 전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가령 스티어링 휠을 돌려서 측면으로 하중을 걸어줬을 때, 이런 때는 또 제법 잘 버티는 능력을 보여주는 만큼 셰시, 이 서스펜션에 대한 만족도는 충분히 높습니다. 일상에서 뭐 이용하는데 전혀 부족함 없는 그런 서스펜션이라는 점이 좋은데요. 다만 특정 조건을 만났을 때, 속도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에 거기서 날카롭게 치고 들어오는 그런 진동, 쇼크가 있을 때, 이때는 약간은 예민하게 이 쇼크를 넘겨주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타이어 쪽의 이슈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때문에 현재는 20인치 타이어가 장착되는데, 만약에 요 인치 수를 하나 정도를 낮춰준다면 외관상 어떤 그 외적으로 바라봤을 때 조금 다이나믹한 느낌은 줄어들지만, 실제 이 실내에서 느낄 수 있는 체감적인 만족도, 쉽게는 승차감 부분에서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자, 이렇게 싹 돌리고 있을 때 아무래도 SUV만큼 스티어링의 조작 양 자체, 이렇게 돌리는 양 자체는 조금 있는 편인데, 그래도 SUV라는 범주 안에 놓고 본다면 적당선에서 타협을 한 것 같고, 역시 서스펜션 지금도 이제 조금은 둔탁한 그런 노면을 치고 가는데, 이때도 부드럽게, 하지만 어떤 그 노면과 타이어가 적당한 그런 밀착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만큼, 역시 뭐 잘하는 건 잘한다고 칭찬을 하게 되네요. 스티어링 자체가 보여주는, 기어비가 아닌 스티어링 휠이 보여주는, 시스템이 보여주는 이 신뢰도 역시도 좋고, 적당히 아주 예민하지는 않지만 핸들링 측면으로 접근을 했을 때 만족감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가족용으로 이용을 하는 환경을 생각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차량의 등급상 보통 혼자 혹은 두 사람, 향후에 아이가 생기거나 했을 때, 이런 환경을 고려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제 20대 후반에서 30대 이제 초중반 사이 소비자분들인데, 그 환경으로 놓고 봤을 때도 충분합니다. 자, 서스펜션이 너무 단단하게 반응해서 승차감이 떨어지면, 특히나 리어 서스펜션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이 뒤쪽에 있는 승객 상당히 불쾌해지거든요. 특히 말 못하는 아이의 경우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상당히 힘들어지는데, 현재 XT4는 그런 어떤 상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적당히 잘, 그러니까 차체는 어느 정도 유지가 되면서 서스펜션 자체가 잘 움직여주는 만큼 승차감 부분에 대해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타이어만 조금 사이즈를 줄이면 만족감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현재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이 프로 컨택 시리즈가 쓰이는데, 현재는 이제 TX 제품인데, 자, 다른 차에도 많이 쓰이는 타이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이 캐딜락이 나름대로, 안 그럴 것 같지만 나름대로 이 어떤 스포티한 그런 주행 감각을 좀 살리고자 하는 편이기 때문에, 사계절 타이어지만
다른 타이어 대비, 정확히는 이 다른 프로 컨택 시리즈 대비 이 온로드에서 드라이 부분, 마른 노면이죠, 이때 성능을 제법 잘 내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코너링 자체만 놓고 본다면 생각보다 한계가 높은 편인데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한 자세 제어 장치의 개입도 적당히 세련되게 이루어지고 ABS도 너무 민감하지 않은 편입니다. 자, ABS가 너무 민감해지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을 때 안 밀려도 될 것 같은데 꾸룩꾸룩 하면서 ABS 작동 소리죠. 그러면서 차가 밀려나는데 현재 이 셋업 부분에서 나름대로 신경 쓴 흔적을 잘 보여주고 있죠. 자, 이번에는 캐딜락 XT4 제동 능력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39m 초반 그리고 최장으로 41m대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40m 정도인데 북미형 SUV라는 점을 감안하면 다른 차들 대비 그렇게 크게 뛰어나거나 혹은 크게 또 그렇다고 해서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힘든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 차의 마일리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다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서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조금은 이제 한계를 보여주었는데 정상적으로 다른 이제 캐딜락 모델들도 그렇지만 이런 것들이 이 컨디션을 다 찾게 되면 후반 부분에 있는 영역이 좀 당겨지는 만큼 평균 제동 거리는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캐딜락 XT4 아무래도 이제 이코녹스와 비교를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그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자, 세련미에서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이 세련미라는 것이 어찌 보면 상당히 표현하기가 힘든 거거든요. 동네 중국집에 있는 짜장도 짜장이고 호텔 중식당에 있는 짜장도 짜장인데 그 간의 차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아무래도 조금 더 좋은 소재, 어떤 식재료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만든다면 조금 더 나은 어떤 그 식감이나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데, 현재 XT4도 대중 브랜드 모델과는 차별화된 그런 차체 또한 서스펜션, 그런 종합적인 느낌을 잘 믹스해서 운전자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5천만원대 중반이죠. 5,500만원 정도에 나왔는데 그래도 가격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방어하고자 한 흔적을 보여줍니다. 현재는 이제 할인 같은 것들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약간만 할인이 주어진다면 나름대로 경쟁력을 찾을 수 있겠고요. 차량의 구성 자체는 상당히 좋은 모델입니다. 가격도 5,500만원 정도니까 그 가격으로 수입차로 접근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정해야 될 것들이 몇 개 눈에 띄는데, 자, 센터 패시아에 있는 디스플레이 사이즈 최근 트렌드와 맞지 않습니다. 다소 좀 작죠. 또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도 조금 더 컴팩트한 이런 모델에서는 이 시대적인 그런 흐름을 좀 빠릿빠릿하게 따라와 주는 것이 좋은데, 아무래도 아날로그 이 게이지를 사용하다 보니까 쓰임새 부분에서는 충분히 전달 능력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세련미 부분에서 뭔가 이 시대를 앞서간다는 느낌은 없거든요. 때문에 캐딜락, 특히 이제 쉐보레도 그렇고 캐딜락도 그렇고 인테리어 부분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인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가져준다면 정말 모든 차가 갖는 그 경쟁력이 대폭 향상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가죽의 소재를 비롯해서 이런 점들은 좋고요. 하지만 약점을 하나 꼽는다면 지금도 이제 운전을 할 때 사실은 제가 원하는 시트 포지션은 아닙니다. 자, 조금은 높은 편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페달을 밟는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는데, 시트를 조금 더 많이 내릴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면 좋겠고, 특히 2열 같은 경우 공간적으로는 충분합니다. 자, 다른 모델 대비 XT4가 갖는 경쟁력 중에 하나는 분명히 넉넉한 공간인데, 아쉽게도 리어 시트 자체가 조금 위쪽으로 위치하다 보니까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부분에서는 이점이 있지만
대신 헤드룸이 좁아지는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패널들이 돌아가면서 앉아봤는데 SUV 치고는 2열 헤드룸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이유를 꼽는다면 그 시트의 위치 때문에 그런데, 자, 향후에는 시트의 조절을 통해서 헤드룸을 조금 더 확보시켜 준다면 승객들이 갖는 만족감이 더 커지게 되겠죠. 가솔린 모델 치고 연비는 무난한 편입니다. 자, 현재 저희가 보여드리는 이 수치처럼 뭐 사실 아주 썩 빼어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의 덩치를 갖고 있는 가솔린 모델로서는 그래도 뭐 수긍할 정도가 되는데, 연비 향상을 위해서는 투어 모드, 4륜보다는 투어 모드 쪽을 적극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뭐 저도 캐딜락을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좀 이렇게 계속 변해가고 있다, 좀 개선되고 있다고 느끼는 것이 헤드업 디스플레이만 보더라도 상당히 밝은 편이거든요. 네, 이런 어떤 꾸준한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보여주면 좋겠네요. 그래도 뭐 입문형 SUV이긴 하지만 뭐 카본도 뭐 적당한 부분에 잘 써서 나름대로 또 이 카본에 대한, 카본이 부르는 이런 또 고급화된 느낌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은 잘 했습니다. 썬루프 사이즈도 크고요. 네, 오늘 만난 캐딜락 XT4. 사실은 이제 CT4도 나름대로 잘 만들어진 모델입니다. 하지만 이제 전 세대 모델이 너무 빼어나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좀 지적이 됐었죠. 반면 XT4는 만족도가 더 높습니다. 개인적으로는 XT5가 보여주었던 그런 컴포트한 요소들도 좋지만, 어떤 주행을 비롯한 균형감으로 놓고 본다면 나름대로 캐딜락이 좀 더 이제 넓은 시장 중에 하나인 컴팩트 영역에 대한 도전을 충분하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뭐 4, 5, 6 이렇게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4의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평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는 이 초기 발진할 때, 물론 이제 투어 모드가 연비를 위한 것이지만 이때의 토크 스티어 정도도 줄여줄 수 있다면 진짜 주행에 있어서는 전륜 기반 모델로서는 최고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오늘은 균형감 좋은 SUV 캐딜락 XT4를 만나봤습니다. 자, 어쨌든 국내 시장, 캐딜락도 어찌 보면 이제 국내 시장 여건상 약간은 이제 니치 마켓 브랜드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 링컨 코세어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잘 나온 편이죠. 그런 차들과 더불어 어쨌든 브랜드가 최우선이 아닌 분들이라면 의외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차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나름대로 개발하는데 신경은 정말 많이 썼네요.